안녕하세요, 잭입니다. 헷갈리는 영어 표현. 오늘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커서 가끔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몇 시까지라는 표현, 이 까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전치사로 until과 by가 있습니다. 나는 6시까지 일을 했다. I have worked until 6. 나는 6시까지 일을 끝낼 것이다. I'll have finished my job by 6. 이때는 by를 사용합니다. 사실 until과 by의 차이는 의미상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until은 예문에서처럼 6시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연속 동작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by는 6시에 딱 끝내는 일회성 동작에 사용하지요. 끝내는 동작을 finish를 6시까지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말로는 6시까지 끝내다 라고 해도 맥락으로 통하기 때문에 자칫 finish 같은 단어에 until을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가끔 범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사에는 until, 동작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동사에는 by를 쓴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4시까지 너 데리러 갈게.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볼까요? I'll pick you up, blank, for. 가는 동안 운전해서 가고 이런 동작이 계속 이어지니까 until일까요? 아니면 데리러 가는 동작 자체는 딱 한 번이니까 by일까요? 아니면 그냥 딱 봐도 괄호의 크기가 작으니까 by일까요? 정답은 at입니다. I'll pick you up at 4. 자, 이 표현은 너를 데리러 갈 테니 4시에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 전치사 at가 가장 적절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생각하고 또 그에 맞는 영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까지라고 하면 until이나 till, by 등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영어 회화의 팁인데요.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이 상황 자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장 쉬운 동사로 표현하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시에 데리러 갈게 보다 4시에 만나자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마침 며칠 전에 제가 아들을 4시에 픽업하기로 약속을 해서 확인차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너 4시라고 했지? 그랬더니 네 마마 그러더군요. 4시라고.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는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다. 1번 We visited a history museum. 2번 We visited a historic museum. 3번 We visited a historical museum. 자, history, historic, 그리고 historical. 자, 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단순히 역사 박물관을 의미하고자 할 때는 주로 a history museum을 많이 사용합니다. 3번 historical은 역사적, 역사와 관련한 이런 의미의 단어이고요. 그래서 historical museum도 역사와 관련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 박물관 표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historic은 historical과 마찬가지로 history의 형용사 형태인데 의미가 좀 다르죠. 역사적인 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의미의 역사적인입니다. historical과는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박물관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historic museum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냥 이처럼 단순히 역사 박물관임을 나타낼 때는 history museum 또는 historical museum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책을 영어로 아시겠죠? A history book입니다. 자, 다음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금반지가 영어로 뭘까요? A gold ring, a golden ring. 사실 둘 다 되지만 주로 a gold ring이라고 합니다. 뉘앙스와 관용성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심각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차이점만 좀 알아보도록 하죠. gold는 실제 재질이 금이거나 황금색을 가진 뭔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도 gold medal이죠. golden은 gold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황금빛의 이런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특별한, 소중한 이런 어떤 존재의 높은 가치를 추상적으로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황금기 같은 표현이죠. 그때는 a golden age, 절호의 기회, a golden opportunity, 황금알을 낳는 거위, a golden goose. 자, 이렇게 실제 색깔이나 재질이 금은 아니지만 금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묘사할 때는 golden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골든도 골드처럼 이제 금으로 된 재질이나 금색을 표현할 때 당연히 사용하기 때문에 금관을 영어로 a golden crown이라고 하고요. 또 금빛 모래사장, 황금빛 해변을 a golden beach라고 하는데요. 만약 gold beach라고 하면 해변에서 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gold와의 차이점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주로 묘사할 때는 golden을 사용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실제 금으로 만든 금수저는 a gold spoon, 금수저 출신의 잘 나가는 남자라면 a golden boy 라고 아마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fun과 funny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둘 다 즐거울 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특히 funny는 웃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에는 fun, 웃음을 주는 것에는 funny입니다. 잭을 만나는 일이 즐겁다면 it's fun to see Jack 이라고 해야죠. 만약 it's funny to see Jack 이라고 하면 잭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한심하거나 황당하다는 느낌? 자, 잭이 웃음을 주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싶을 땐 그냥 Jack is funny입니다. 늘 즐거움과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웃음을 못 드릴 때는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